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모의평가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받았었는데 라이브에서 답하려고 어찌하면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할 것인가, 어찌하면 96점, 100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해서 라이브 설명회에서 하나도 답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치? 답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쭉 한번 봤잖아요. 총 20개만 딱 골랐습니다. 그치? 그건 왜? 이 20개의 질문이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고민 다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 20개의 질문을 주제별로 한번 분류해 보잖아요. 그럼 커다랗게 3개의 주제로 분류됩니다. 어쨌든 총 20개의 질문을 다루는데 3개의 분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3개의 주제에 관한 답은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치? 선생님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치? 첫 번째 주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파트 1에서 주제 분류 미쳐버리겠대요. 86점 맞았는데 3점짜리 2개 틀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21번, 30번 하고 3점짜리 2개 나간 거지. 그럼 몇 점 나가는 거야? 14점이지. 그래서 86점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미쳐버리겠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 한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한 번만 더 반복. 이 친구는 너무해요. 30번도 풀었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그러니까 4점 문항에서는 21번 딱 하나 틀린 거죠. 8번, 22번, 20 도대체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8번, 22번, 25번 틀렸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 미쳐버릴 실수에 대하여. 두 번째는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기출문제를 봐야 되고, 얼마나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 얼마나 알택이네요. 알택을 수강해야만 이게 그러니까 21번과 30번이 정복 가능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5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 5문제예요. 19번, 28번 때문에 1등급이 안 된 거죠. 알택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망할 선생이요 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뭐라고? 29번, 28번 혹은 29번에 관해서 뭐라고? 19번, 28번 19번, 28번 혹은 29번에 관하여.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지? 뭐라고? 첫 번째는 그 미쳐버릴 실수에 관하여. 두 번째는 21번과 30번에 관해서. 세 번째는 보신 것처럼 어찌하면 1등급을 맞을 것인가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한번 봅니다. 그치? 21번과 30번에 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에 관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렇습니다. 지난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또 두 문제 틀리냐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맨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야 되느냐. 그런데 말이지, 예전 설명할 때 96점 맞고 싶거든 이렇게 공부하고, 다 맞고 싶거든 이렇게 공부하여라, 지금 결정하여라 한 적이 있습니다. 96점 맞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 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1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선생님 30번도 쉬웠잖아요. 올해 수능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고민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돌아다니는 괴담에 관해서, 괴이적은 좋습니다. 그죠? 6월 모의평가 때 준킬러 문제들이 많았대요.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수학능력고사에서도 이럴 터이니 어찌하면 그 문제를 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요.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갖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1 나왔어요. 그럼 1 나오는 주사위예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1이 아니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까? 도대체 어쩌라고. 매번 6월 모의평가 끝날 때마다 이 괴이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 떠돌아다녀요. 수능도 이럴 터이니 이 경향에 맞게 공부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6월 모의평가의 경향 따라 출제된 수능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장담합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을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수많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떠들었답니다. 수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괴이적은 소문에 휘둘리지 말 것.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갑니다. 괜히 흥분했어요. 21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30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에 답해봐야 됩니다. 21번 문제 기억나죠? t가 빼기 3분의 1일 때 선생님 빼기 1이 아니고 빼기 3분의 1일 때 y 퀄 ty 교점에서 왜 미분 불가능하죠? 여러분 답하세요. 왜입니까? 선생님 절대값이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하겠죠. 하겠죠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수능 21번은 수능이에요. 6월 모의평가 아닙니다. 수능 21번은 그 하겠죠라고 공부한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 걸러내는 문제예요. 다 올. 모든 21번. 할 것 같아. 하겠지 뭐. 수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직관으로 갑니다. 직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만유인력의 법칙 따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관은 안 직관이에요. 그건 퇴폐입니다. 퇴폐. 다시. 선생님 진짜 그렇게 막 심한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면 되나요? 타협하지 말라고. 다시.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순간에 왜 미분 불가능하냐고. 답하세요. 선생님 가르쳐주면 될 걸 왜 그렇게 지랄하십니까? 좋아요.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그 점에서 미분 계수를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 보든가 아니면 도함수를 구해서 좌우 극한의 값을 받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됐죠? 그렇고 봤더니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가 아니고 그에 따라 계산해 봤더니 선생님 머릿속에서 그게 암산이 돼요? 빨리 암산하세요. 당연하잖아요? 됐죠? 그러니 당연히 마이너스 1인 순간에 따져봐야만 했었던 거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놓쳤습니다가 아니죠. 그걸 간과했습니다가 아니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걸 놓쳤다는 것은 t 콜 마이너스 3분의 1인 순간에 미분 불가능함을 밝히지 않은 거죠. 엉터리죠. 그걸 엉터리로 접근했으니까 당연히 빼기인 순간에도 엉터리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이해갔죠? 이게 21번의 실체예요. 2번 21번이 아니고 모든 21번은 이렇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문제를 풀잖아요. 이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1등급 컷이 만들어지죠. 이해갔죠? 그러면 다시 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답했잖아요. 선생님 답 못 들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전혀 공부하지 아니한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답을 했죠. 그럼 여기에 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미분 불가능성을 따질 때 도함수를 구해서 그의 좌우칸을 따져도 된단 말인가? 교과서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되죠? 이 순간 수많은 기출문제가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파노라마처럼. 됐죠. 주로 21번과 30번에 출제됐었죠. 그 문제들도 다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 가능성과 미분 불가능성을 따질 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문제를 잘못 푼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따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든가 아니면 도함수를 구해서 좌우극한의 값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출문제도 샥 지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의심을 가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도함수의 좌우극한이 일치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아이 선생님 그랬잖아요. 미분 가능하다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택은 있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요. 왜 그런지. 그런데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왜? 체계화되지 않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21번을 틀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일단 이 질문에 답하세요. 그래야 기출문제들이 다시 보여요. 선생님 그건 미분 가능성만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사전문항, 모든 21번, 30번, 최소한 모든 사전문항 다 이렇게 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21번을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21번 풀 수 없어요. 왜?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니까. 해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두 개를 질문했습니다. t가 빼기 3분의 1일 때 왜 y 퀄 ty 교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지는가? 그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시기. 그럼 당연히 보여요. t 퀄 빼기 된 순간이. 됐죠? 두 번째입니다. 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도함수의 좌우극한을 따져도 되는가? 왜 그럴 수도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석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의 결론만 딱 기억해요. 달달 외워요. 외운다고. 그래서 다 이해한다고. 다음 문제 풀 때 맨날 그렇게 푼다고. 답습한다고.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21번 물 건너갑니다. 절대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설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해설이 집필자들은 여러분보다 수학을 못해요. 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보다 못해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수학을 잘해요. 저는 그래도 좀 너무하시잖아요. 해설은 있잖아요. 내가 푼 문제만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공부할 때 나의 모든 풀이 과정이 단 하나의 비약도 없으며 논리 필연적인 데다가 뿐만이 아니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논리의 조각들의 결합, 목표가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는 논리의 조각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1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단 하나의 비약도 존재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럼 해설을 보는 겁니다. 그 해설은 혹시 나랑은 다른 논리차기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논리차기를 구성할 때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자는 논리가. 그 길이 나의 길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못 풀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답습하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풀어줘요. 못 푼 문제를 쫙 풀어줘요. 그 풀이란 말이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21번은 물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어떤 선생이 멋있게 풀잖아요. 그걸 답습하려고 하잖아요. 21번은 물 건너간다고.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친구도 볼까요?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 틀린 거예요. 알텍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이 방향에 맞는가? 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21번을 틀렸잖아요. 물론 21번 틀린 이유가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만약에 오직 문제의 내용상 그 문제를 장악하지 못했다면 아까 그 질문에 답하세요. 답하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주제도 미분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주제에 관해서도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과연 어떤 목적
지향성인가? 어떤 필연성을 갖는가? 과연 이 논리의 조각들은 단 하나의 결함 없이 결합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공부해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건 이 말이에요. 예전 설명회에서 30번을 맞고 싶다면, 만점을 맞고 싶다면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문제를 다 봐야 된다. 최소한 함수에 관해서, 최소한 기하에 대해서 그들이 한 모든 생각을 일단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96점을 쟁취했대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러냐, 다 먹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다 못 맞았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비중은 어찌 두는 게 좋으냐. 어쨌든 30번을 틀린 거예요. 이번 30번도 매우 교훈적인데, 여러분 30번 어떤 문제 베꼈는지 알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문제 풀 때 예전 문제예요. t 플러스 1분의 f에 t 플러스 1 빼기 t분의 ft 그 식이에요. 무슨 삼각형 넓이가 기억나죠? 왜 양변 부정적분하죠? 답하세요. 선생님 했더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맨 처음 맞닥뜨린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다 틀렸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생 왈 이렇게 말해요. 양변 부정적분 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그래야 수능 현장에서도 다른 문제를 그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그죠? 그러나 다른 식을 변형해 갈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해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19번을 그렇게 한 거죠. 28번을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21번 30번을 놓친 거죠. 그 문제를 맞았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순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잖아요. 이 순간 수능 망친 거죠. 그 문제 맞았는데? 그렇죠. 시간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어찌 시간을 줄일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면 어쩌려고. 안 되면. 아니 했더니 됐잖아요. 선생님 왜 그렇게 무섭게 그러시나. 왜 하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누가 이랬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있잖아요. 그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생님 저는 못합니까? 못해요. 30번 못 풀었잖아요. 선생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아주. 아니 그 친구에 비해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즉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만난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기도 하고 지 멋대로 막 풀어요. 선생님도 지 멋대로 막 풀어요. 그런데 수학을 항상적으로 다 맞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그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그럼 어쩌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걔를 닮으려고 노력해야죠. 절대 닮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닮을 수 없다고.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답해야 된다고. 왜 양변적 부정적분 하셨냐고. 선생님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양변 부정적분 하라는 말이 문제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않잖아요. 해봤더니 된 거잖아요. 해봤더니 된 거잖아요. 그럼 해봤더니 안 되면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 분명히 답하라고 했어요. 2개 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그렇게 따져도 되냐? 됐죠? 그럼 도대체 아까 직접 문제 30번? 그럼 망할. 암 부정적분 하면 그럼 나보고 어째 풀려고.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떤 필연성을 갖는데 두 개의 조건식이 선생님 거기에 조건식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잖아요. 하나는 항등식, 하나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x1 fx dx 좋습니다. 그치? 답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누구의 풀이를 보지 말아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21번, 29번 이 남은 친구들 있잖아요. 혹은 1등급 근처에 있는 친구들 기출문제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해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우리 보고 그럼 못 풀면 어쩌라고? 문제를 왜 세요? 왜 답을 내려고 해요? 문제를 왜 하죠? 문제를. 문제의 조건을 왜 해서 길거리에서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 푸는 거죠.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문제를 외십시오. 해설은 언제 보는 거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풀었어요. 논리적인 결함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필연적이에요. 나는 만족했어요. 이때 보는 겁니다. 해설을. 해설지를 작성한 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논리의 조각들을 연결해 나가는가, 나랑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은 과연 필연적인가, 이 자는 과연 내가 본받을 자인가 라고 해서 해설지를 채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해설 강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해설 강의는 워낙 그러시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풀고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됐죠? 풀지 못하잖아요. 그럼 해설 강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풀지 못하잖아요. 문제를 외는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선생님 끝까지 못 풀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예요.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수능 날까지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됐죠? 동그라미가 공부가 아니라고. 동그라미. 맞음, 동그라미. 이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뭐라고? 두 개의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셈이라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걸 용서하잖아요. 21번하고 30번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1등은 맞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간이 문제였답니다. 근데 고민이 약간 다르죠? 아까 직전 친구들은 내용상의 문제들이에요. 내용상 21번, 30번이 장악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물론 시간 문제도 결합되어져 있었겠지만 그치? 그런데 이 친구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도대체 시간은 어찌 줄일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항에서의 시간 단축 방법을 고민하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치? 어쨌든 고민을 좀 보겠습니다. 킬러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 왔는데 잘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공부가 헛되었대요. 이 말이죠. 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 왔는데 잘 풀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무의미했다. 이 공부가. 이런 말이죠. 말듯이. 그치?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 있잖아요. 1번 있죠. 1번. 1번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다 방면으로 시도해 본 끝에 이럴 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잘 풀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1번이 아니잖아요. 19번이죠. 19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풀면 왜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상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잘 풀 아직 단계가 못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풀었다고 치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잘 못 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치? 실제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시험 현장에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왜 모자랐을까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심지어 29번, 30번은 맞았대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을 막 틀렸대. 19번, 28번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21번은 뭐야 이거? 이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치? 앞으로 이걸 다 맞출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골짠 이거다 이렇게. 좀 말 되죠, 그죠? 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라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대. 그런데 단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즉, 이걸 하는 순간 이건 불가능하죠. 아니, 선생님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 잘 봐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대잖아요. 시간 단축을 못 했대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치? 뭐라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 선생님 진짜? 진짜죠. 즉,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하면 이 방법을 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느라고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어떤 시도했더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맞은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더니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실전적이라고 하죠. 왜냐?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그죠? 실전적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많은 시도 끝에 다 소진하고 풀이 시간이 모자랐대요. 단축해 달래요. 단축하는 방법은 이걸 없애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즉 시도를 없애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시도를 다각도의 시도를 없애야 된다. 딱 한 길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까? 왜 도대체 이렇게 된 걸까? 탐구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도대체 어찌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19번 문제 기억나죠? 28번 기억나죠? 확률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뭐라고? 준킬러가 도대체 왜 이 문제들이 준킬러가 된 것일까? 왜 시간을 여기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렇게 하잖아요. 답습하잖아. 답습.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하지 않고 모든 사전문항에 관한 최소한 기출문제에 관해서 아까 21번 30번 문제 풀 때 문제 다룰 때 풀지는 않았죠. 그죠? 문제 다룰 때 여기에 답하라고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강요, 협박, 요구 어쨌든 그런 게 했죠. 그것처럼 모든 사전문항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항상 나의 모든 논리 전개는 목적 지향성인가? 즉 다각도의 시도가 아닌가? 돼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됐대. 이 방법을 기억하자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목적, only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뚫린 길을 나는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는 과정에 단 하나의 논리적인 비약이나 생각하는 절차의 비약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돼요? 이해가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합니다. 뭐라고? 19번, 28번이 준킬러로 변해간다고. 앞으로 계속 기출문제만을 아까 그 친구처럼 풀잖아요? 그럼 준킬러가 됩니다. 아니면 어려운 자작문항을 열심히 풀잖아요? 그럼 그 문제들이 준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쩌라고
이걸 탐닉하잖아요. 즉, 그 문제만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탐닉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준킬러로 등장합니다. 아니, 이걸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 알려고 하잖아요. 이걸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된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수능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안 나올 걸 열심히 공부했죠. 그럼 그 문제들이 준킬러가 됩니다. 선생님, 그 문제들이요? 아니, 수능 19번이 그래서 이런 걸 탐닉하잖아요. 다 준킬러로 변해요. 그건 왜? 이건 문제를 저격할 때 쓰는 건데 저격이 가능하냐고. 문제의 저격이잖아. 저격이 가능하냐고. 수학역고사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탐닉해요? 선생님, 이걸 알았더니 어떤 문제들은 잘 풀리던데요? 가 아니고 그 어떤 문제만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자가, 그 선생이, 그 책이 제시한 그 어떤 문제들만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 특정한 방법을 탐닉하잖아요. 그럼 수능 19번이 28번이 18번, 28번, 19번, 17번이 다 준킬러로 변합니다. 다. 선생님, 그렇게 무섭게 떠들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말하게 생겼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없어요? 기출문제를 보세요. 수도 없이 많죠. 험난하대요. 왜 험난하죠? 저 이해가 안 가요. 28번 경우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해서 왜 험난한지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그럼 이 문제도 기출문제 있어? 아, 있죠, 그럼. 열심히 풀었다고요? 그렇게 풀었겠죠. 28번이에요. 일반항 세우고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반항을 세울 수 없어서 못 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새로운 유형을 공부하고 싶대잖아요. 그럼 왜 저마식 세우는 유형은 공부 안 하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28번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이걸 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선생님, 풀던데요? 그분들은 풀라 그러세요. 그분들은 수학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분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수학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풉니다. 아무렇게나 풀어도 다 맞아요. 그러나 수학적 재능이, 즉 만약에 수학적 재능을 타고나려고?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평생 이걸 못해요. 그래서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잠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안 하면 돼요. 왜? 수능 기출문제에 이걸 하는 문제도 있었나요? 왜 수능 기출문제 풀듯이 안 풀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다 그렇게 풀던데? 아니,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 풀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가장 기본 그게 뭐죠? 분류입니다. 분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n이 3일 때, n이 6일 때, n이 9일 때, n이 12일 때 해보자. 해보면 금방 돼요. 현혹당하잖아요. 당신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고 꿈을 꾸잖아요. 이 순간 다 몽상이에요. 못합니다. 못해요. 아무리 익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뭔데? 나보고 어쩌라고? 평상시에 수능 기출문제 풀 때, 평가원 기출문제 풀 때 이건 이래서 이렇게 풀었어. 이건 이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 다 계속 말하듯이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풀리더라가 아니고 이 문제는 조건이 이러므로 반드시 나는 이렇게 풀어야만 했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고민이 없다니까. 단 하나도.
문제를 보자마자 n이 3, n이 6, n이 9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기출문제 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빅킬러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다 말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수학적 재능이 훌륭한 친구들이 푸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왜 그게 안 됐지? 어떻게 하면 이걸 공부할 수 있지? 그 문제를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푸는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푸는 방법에 따라서 풀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문제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제들이 어찌하면 이러지 아니할까는 다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러지 아니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이 방법이라고. 이러지 아니하면 된다. 선생님 그래도 고민은 좀 해봐야죠. 글을 읽고 문제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잘 안 돼요. 다시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읽는 거예요. 문제가 파악될 때까지. 이 문제는 어느 상황에 무엇이었어? 돼요? 어떤 구구단 조각의 연속이면 돼. 이게 될 때까지. 금방 읽혀져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아까처럼. 그렇습니다. 이해가죠? 뭔 말인지. 무슨 시간을 줄여요? 시간을 안 줄이면 됩니다. 안 줄이자뇨? 안 쓰면 되죠. 애상초. 매우 교훈적입니다. 탐맞이 말자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민까지 왔는데 어떤 친구예요? 확통입니다. 여기 봐요. 제 두뇌 수준에서 확통에 대한 발상적 풀이가 거의 불가능해서 맨날 이렇게 푸는데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죽지세가 되는 거예요. 즉 고민이 없죠, 이 사람은. 왜? 자기가 해야 될 행동 방법이 결정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다 헤아리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30만 분의 1배밖에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 개뻥 치지 마세요. 좋아요. 그러면 3분의 1? 좋아요. 갑자기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변하나요? 그래 말입니다. 뻥도 심합니다. 그치? 그래서 과연 도대체 정령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답이 됐나요? 여러분 답이 됐나요? 아까 봤던 그 질문이에요. 어찌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19번, 28번 따위에서 헤매지 않고 이걸 안정적으로 맞고 이들 문제에 관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해가죠? 어떤 문제인지. 도대체 아까 봤던 질문이에요. 얼마나 봐야 하는가? 그냥 얼마나가 아니고 뭐죠? 어떻게? 얼마나가 아니고 이렇게 이거죠. 핵심이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건 라이브 때 설명했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2주간 여러분 컨트롤 B입니다.